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 아직 장 시작하기 전인데 현재 시간은 7시입니다. 오전 7시인데 시장이 다소 많이 눌렸죠. 눌린 이유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 촉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다소 움직임을 움츠려지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랐죠. 주식은 떨어지고, 미증시도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도 떨어지고,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보다 더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이 가상자산 시장은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불러요? 디지털금이라고 부르잖아요. 디지털금. 그러니까 금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것은 한계치가 있어요. 한계치가 있고, 이제 이 한계치에서 이제는 이 자금은 어디로? 이 가상자산으로 온다. 지금 제가 먼저 지금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좀 봅니다. 보고 있어요. 7시입니다. 현재 말씀드렸지만 7시에 지금 움직임 자체는 많이 움츠러져 있지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은 그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또 고래들 역시도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게 리플인데 이게 리플이죠. 리플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이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큰 금액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큰 금액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 힘을 내고 있죠.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 힘을 내고 있고, 여기에 비트코인이야 뭐 여전히 들어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 양대, 트론까지도 좀 포함할게요. 이 양대 4개 하지만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리플이다라는 것을 보면 그만큼 기대 심리라고 하죠. 이런 기대 심리가 고래들한테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고래들 누구죠? 이 고래들은 개인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기업과 기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리플의 다음 주에 빅 이벤트들이 지금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지금 고래들은 꾸준히 이런 눌림에 잔뜩 매집을 하고 있다. 3,000원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집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떤 소식이 또 이 시간에도 들어왔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링크 이렇게 보이죠? 링크를 눌러 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정보 외에도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코인 파일을 하나 드려요.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죠? 받고 계시고, 그리고 같이 저랑 공부 중입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죠. 부담 없이 일단 받아놓으세요. 받아놓고 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이때 이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드디어 이게 간다. 이렇게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 코인 파일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많은 변동성을 주고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도 시장이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도 이런 것을 우리가 잘만 대처만 해도 수익은 단단히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리플을 보겠습니다. XR 보겠는데 현재까지 얼마를 찍었습니까? 3,022원. 여기를 못 깨고 있죠. 못 깨고 있습니다. 3,000원대는 올라와서 준 적도 몇 번 있어요. 오늘 장중에도. 아직 이제 리셋 되기에는 2시간 남았습니다. 자, 이 저가는 2,903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2,975원입니다. 1.49. 제가 계속적으로 어제 이 이스라엘 공습과 또 이란의 또 반격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반짝 눌려요. 이런 눌림.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것을 잘만 공략해 들어간다면 당연히 수익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나누고 들어가고 이런 것은 무엇으로 또 결과가 나온다? 현금 확보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입니다. 현금 확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영상에서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리고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 시장은 계속적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어떤 일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이런 것에 대처 대응하려면 항상 현금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이런 것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고래와는 다르죠. 고래들은 자금도 많고 시간도 많고 하는 애들 고래들이 애들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도 돈 자금도 한정적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것을 잘 만들어내야 돼요. 잘 만들어내야지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호재가 터지고 있는 호재가 많이 흘러나오죠. 어떤 호재가 흘러나옵니까? 불과 어제만 해도 어제 이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날리지 않았을 바로 그 전 시간에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바로 SEC와 XRP 간의 합의를 다시 한번 봤어요. 합의를 보고 다시 한번 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니까 어제였죠? 이거 한참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건가 봅니다. 자, 이 미국 SEC와 리플 법원의 소송 중단 그리고 벌금 반환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5시 52분 6월 13일 날 어제였죠.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이 미국 뉴욕 맨하탄 지방 법원에 소송 중단 그리고 또 벌금 반환 요청을 했다고 크립토인 아메리카 진행자 알렌 테넷이 전했고요. 이것은 현재 보관 중인 1억 2,500만 달러 이 벌금 중에서 5천만 달러를 SEC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플 측에 반환하는 방식을 제안했고요. 테넷은 이번 요청이 사건을 합의하고 또 계류 중인 항소를 종결 또 여기에 양측 간의 추가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출로 인해서 상당히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합의를 다 봤다는 얘기죠. 합의를 다 봤고 이것은 우리가 변함이 없으니 법원 너희가 1억 2,500만 달러를 때렸던 것을 줄여서 5천만 달러를 이미 왜냐면 이게 리플은 지급해 놓은 상태예요. 에스크로에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천만 달러 합의 봤으니까 우리는 5천만 달러만 받을게. SEC가 말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다시 리플로 반환을 해줘라.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요청을 해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똑같이 나왔는데 이게 기각이 됐죠. 처음에 기각을 됐고 재차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시장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나서 불과 1시간, 2시간 만에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띄웠어요. 비행기를 띄워서 이란을 폭격을 했고 그러면서 핵시설을 파괴했으면서 또한 뭐 많은 사상자가 나왔죠. 군 관계자들부터 많은 사상자가 나와서 현재까지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것에서 지금 어 트럼프도 역시도 지금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제가 새벽에 올려줬던 것 같은데 자 이스라엘을 두둔했어요. 트럼프가 공습 훌륭하다. 나는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말까지 했죠. 이것도 이 얘기가 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전에 한 번 더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란이 두 번째 기회가 왔다라고까지 트럼프는 표현했습니다. 이란이 더 많은 추가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기회를 잡아라라고 합니다. 자, 미국이 관여했냐? 이스라엘 공습에. 하지만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급하고 싶지 않다. 부정도 아닌 긍정도 아닌 중간을 집어놨어요. 자, 이 얘기는 미국이 관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이 뒤에서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이 작전에 대해서 훌륭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란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졌고 이런 부분에서 2달 전에 이란에 합의해라라고 트럼프가 말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60일 최후 통첩을 보냈고 기간이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이 움직인 겁니다. 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줬어요. 어떤 걸 합니까? 바로 핵에 대한 협상이죠. 우라늄 뭐 그런 것을 다 오픈하고 이제 협상하자라는 거죠. 그동안 이란이 제재를 받아왔던 것도 이 핵 때문에 그랬어요. 미국이 제재를 가했던 부분도. 그래서 이런 협상을 하자라고 한 거고, 이란은 이제 트럼프가 두 번째 기회가 이제 왔고, 이 부분을 놓치면 너희들은 더욱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가 또 대화를 나눴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오늘 이제 종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종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주말이고 주말 내내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 이제 어차피 이란도 비행기를 한번 띄웠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띄웠고 이란도 드론을 날렸죠. 근데 드론의 피해는 미비하다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상당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궁지에 몰려 있고 여기에 또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역시 이란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결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친다. 그럼 이란은 힘들겠죠. 이런 힘듦이 이제는 곧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핵에 대한 핵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당연히 그러면 이제는 미국은 가만히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로 인해서. 물론 이스라엘을 뒤에서 만들어낸 것은 미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전쟁만 터진다 하면 전쟁 이슈가 나온다 하면 오브스 코인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 오브스 코인이 지금도 쭉 찍었다가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오브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슈 뜨면 이때 수익가 이런 것도 이때 수익 내고 잠깐 나오면 좋아요. 이것은 오래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브스는 그러니까 이런 누가 뭐 어디를 공격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빵 떠주니까 이런 부분을 공략을 잘만 해도 수익은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장기보다는 단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SRP입니다. SRP가 움직임 자체가 이제는 곧 살아나리라 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법원에 제출한 서류도 있을 뿐더러 16일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은 우리 시간으로는 17일 새벽이 될 겁니다. 17일 새벽. 16일 날 바로 항소에 대한 여부를 가려요. 항소에 대한 이 SEC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안 하면 이것도 오래 가요. 근데 제출하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부분은 이제 기각이 되거나 종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져 있고 이 16일이 지나고 나면 17일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 현지 시간이에요. 현지 시간. 17일 날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의 현물 ETF 승인 여부가 가려져요. 이 승인 여부. 이 승인이 될지 아니면 연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확실치 않죠. 하지만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17일 날 특히 고래들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고래들 움직임을 봤죠. 얘네들은 그냥 헛으로 안 들어옵니다. 내려가니까 들어온다? 아니에요. 뭔가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17일 날 그리고 또 25일 날도 프로시어즈의 ETF 현물 ETF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인 여부가 가려지는 거죠. 승인이 될지 아니면 연기가 될지 이거 부분인데 이것은 계속적인 연기를 할 수는 없어요. SEC가 이미 어제 뉴스에서도 도지코인이나 뭐 에이다, 솔라나 묶여 있는 이런 ETF를 연기했죠. 연기를 했던 부분인데 XRP는 좀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XRP는 지금 이 CFTC의 선물 ETF 승인이 이걸 XRP 승인이 SEC를 상당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현물 ETF XRP를 터트려줄 확률도 높다라는 것을 보면 좋고 6월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5월, 6월은 시장이 리플은 안 좋았어요. 항상 5월, 6월은 안 좋았는데 지금은 틀려요. 6월 달 이 이벤트, 빅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가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우리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우리가 수익을 좀 가져가시는 것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 꼭 드리겠고요. 또 밑에 제가 또 이것도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해요. 자, 리플의 10억 달러, 10억 XRP 월간 릴리스가 매월 10억을 에스크로로 이체하고 락업 해제를 하고 하죠. 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이것 좀 잠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플의 이 매달 에스크로에 10억 개의 XRP를 잔금 해제하고 또 잠그고 하죠. 이것은 리플의 토큰 시장에 덤핑하고 또 XRP 가격을 억제하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이것은 블록체인 전문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바로 빈센트 반코드에 따르면 이 인기 있는 내러티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자세한 분석을 했는데 반코드가 XRP 에스크로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협이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매월 초에 발표하잖아요. 10억 개 락업 해제 처음에.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은 또 10억 개가 락업이 됩니다. 이런 것에서 절대 이런 것은 흔들리지 마셔라라고 말했던 게 이러한 이유고, 이 방코드가 이걸 또 짚어줬어요. 좀 볼게요. 자, 리플의 이 토큰 공급의 예측 가능성도 이런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XRP 에스코 시스템을 도입했죠. 이게 17년 550억 개의 XRP가 매월 에스코로 보관되고 매월 10억 개가 출시될 예정이다. 그리고 릴리스는 이런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블록체인에서 검증 가능함으로써의 XRP가 시장 진입 방법, 또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리플이 전략인 것이고, 매월 이 550억 개, 매월 550억 개의 XRP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이 XRP는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격 변동은 그다지 크게 나오진 않는데 시장의 안정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안정화를.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리플이 매월 잔금 해제되는 XRP가 80에서 90%는 새로운 에스코로 다시 예치가 되죠. 해지된 토큰 중 일부만 사용되고, 이건 구체적으로 유틸리티 중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 유틸리티의 코인 대표가 XRP라는 거, 실제 사용 사례의 대표가 XRP라는 거, 투기성은 많이 없던 게 바로 XRP라는 거. 이것만 좀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의 덤프가 아니라 유틸리티 배포라고 얘기합니다. 비평가들은 종종 주장하는 것과 달리 리플은 많은 양의 XRP를 공개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20년부터 이 리플은 커뮤니티의 우려로 인해서 한때 오픈마켓 배포 주요 채널이었던 바로 프로그래틱 판매를 중단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막 넘어졌잖아요, SEC가. 자, 현재 이 회사는 XRP 판매가 온디맨드 유동성, 바로 ODL이라는 솔루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 ODL은 XRP의 실시간 국경 간의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브릿지 자산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의 이 사용이 시장의 덤핑과 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큰은 전송, 재활용력에 또 유통으로 반환되는 작동되고, 또 여기에 이익을 위해서 보유하거나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이것은 뭐 리플은 점유율이 미미하고 뭐 이런 것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도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법적인 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리플과 SEC 소송 종결 추진했죠. 제가 보여줬던 서류예요. 이 서류. 여기도 이 LNT 또 얘기했죠. 이런 공동 모션 SEC 대 리플의 사건에 대한 합의 피벗이 일어났는데, 자, 어제 리플과 SEC의 세갈 이목을 끈 암호화폐 소송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 맨하튼 지방법원에 공동 동의서를 제출했고요. 이 신청서가 XRP 발행에 5천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사건이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게 25년 6월 16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SEC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크게 안정화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특히 리플이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ETF도 남아있고, 그리고 IPO도 남아있고, 며칠 전에도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죠. 이것은 IPO를 준비한다 보면 좋아요. IPO. 지금 서클이 IPO 신청하고 나스닥에 상장하고 엄청난 자금의 유입이 들어왔죠. 이것을 본 리플은 당연히 IPO 준비합니다. IPO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내용 이거 좀 잠깐 보면서 좀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게요. 영상이 좀 많이 길었네요. 자, 이 SEC 공동 동의는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 리플의 이 기관 엑셀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법원의 요청이고요. 또 이런 토큰이 에스크로에 보관된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면제하기 위해 원하는 거고, 5천만 달러만 받기로 한 거고, 7,500만 달러는 XRP로 돌려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은 뭐냐면 항소를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가는 겁니다. 또 이 금지 명령이 XRP에 대한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금지 명령, 기관 판매 금지죠. 리플이 XRP 여기 대형 업체를 판매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리플의 백스태킹 잠재력을 제한되었던 거죠. 이것이 해산이 되면 리플은 다시 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휘어져? 이렇게 휘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고래가 호들링하거나 매수할 경우에는 XRP 가격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 1억 2,500만 달러 이 벌금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5천만 달러는 이제는 SEC로 가고 7,500만 달러는 XRP로 간다는 얘기고, 또 그러면 XRP 가격이 그 후에
달을 달릴 것인가 뭐예요? 고투더 문이라고 하죠. 이것은 머스크 유행어죠. 달 날아간다. 이게 달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지금. 자, 이 XRP가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6% 하락. 그리고 FUD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타이밍에 어떤 게 터졌어요? 이스라엘이 터졌죠. 이스라엘 비행기를 띄운 거예요. 이러한 부분, 또 이라는 이 드론을 띄우고, 이러한 부분에서 당연히, 올라갈 타이밍을 놓쳤어요. 리플이. 근데 놓쳤다고 해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회복됩니다. 빠른 회복이 돼요. 빠른 회복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고, 또 이런 부분에서 만약 이 법원이 이것을 승인할 경우는 금지 명령이 해제되고 낙관적인 분위기가 촉발되면서 이제는 3.4달러 전 고점이었죠. 여기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리플의 움직임 자체가 심상치가 않고, 그리고 고래들 역시도 잔뜩 들어오고 있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고래들 움직임. 고래가 지금 리플에 얼마큼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은 여기가 잔뜩 가져간 거예요. 원래는 얘네들은 3,000원에서 이 3,200원 라인을 가져갔습니다. 이 매집 라인을 가져갔는데 더 눌리니까 오히려 더 얘네들은 더 또 활발하게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이것을 반드시 끌어올리면서 3,000원 이상으로,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뭘 해드리냐면 바로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냐요. 비중. 자, 이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해놔야 됩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그리고 내가 투자 금액이 적든 많든 뭐 100이든 50이든 무조건 현금 확보 나눠서 해놓고, 시장에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은 늘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이고 항상 눌림목이 나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공략하에 들어가려면 현금이 필요하고요. 이런 현금은 당연히 우리가 비중을 어떻게 나누느냐, 또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 것들이라면 좀 덜어내서 현금 확보를 무조건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략을 해요. 이렇게 눌릴 때마다. 그럼 당연히 내 코인의 개수 늘리죠. 그리고 단가 낮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온다? 당연히 수익이 온다. 이걸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합니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느냐 따라서 내가 대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본을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린다는 거,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어요. 자, 링크는 이렇게 보이고요.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려요.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 또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같이 대응하시면 된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바로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을 계속 말을 길게 하니까 목이 자꾸 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